스포티파이의 연말 결산, 랩드 다들 받아보셨죠? 아, 그럼요. 저도 이번에 받아보고 확인했죠. 저도 이번에 받아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케이팝 걸그룹 음악을 많이 듣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하,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취향을 발견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정말 바이럴이 잘 되는 게 자기 결과를 SNS에 공유하고 싶어서 막 다들 안달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 수억 명이 이렇게 열광하는 캠페인 뒤에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스포티파이는 과연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2020년 2월 10일에 갓 발표된 스포티파이의 2025년 4분기 주주서안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이 자료를 통해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고요. 이 거대한 공룡이 드디어 수익성이라는 사냥에 성공했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지난 몇 년간 스포티파이의 숙제는 항상 성장과 수익 그 사이의 균형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과연 이게 진짜 돈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오늘 자료는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 실적부터 보죠. 월간 활성 이용자가 7억 5,100만 명, 7억 5천만 명. 엄청나죠? 그리고 프리미엄 구독자가 2억 9천만 명. 둘 다 회사 전망치를 가뿐히 넘었고요. 특히 4분기에만 사용자가 3,800만 명이나 늘어난 건 분기 신기록이라고 하네요. 분기 신기록.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영업이익이에요. 전망치가 6억 2천만 유로였는데 실제로는 7억 100만 유로를 기록했어요. 네, 거의 1억 유로 가까이 더 번 거죠. 아니, 예측을 이렇게나 틀릴 수가 있나요? 여기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전망치를 이렇게 크게 웃도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엔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숨어 있어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사회적 부담금이요? 네, 소셜 찰지스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예상보다 6,7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900억 원이나 적게 나갔어요. 잠깐만요. 사회적 부담금이요? 그게 뭔데요? 세금 같은 건가요? 그게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 그러니까 스톡 옵션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이게 스포티파이 주가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4분기 동안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회사가 내야 할 비용이 확 줄어든 거죠. 아. 스포티파이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주가 움직임은 전망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행운이 따른 셈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게 순전히 그러니까 주가 변동 때문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이걸 정말 탄탄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약간 김이 새는데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운이 크게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그 행운을 제외하고도 원래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오늘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 이야기인데 이런 일회성 요인을 빼고 봐도 스포티파이 사업의 근본적인 수익성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 이건 탄탄한 기본 실력에 더해진 보너스 점수라고 봐야죠. 아하, 알겠습니다. 운도 실력 있는 팀한테 찾아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이라는 게 뭔지 진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4분기 총 매출이 45억 유로 정도로 전년 대비 7% 늘었네요. 네, 7% 증가했죠. 프리미엄 구독 매출은 8% 늘어서 괜찮은데 잠깐만요. 광고 기반 매출이 4%만 줄었어요. 네, 그 숫자가 눈에 띄죠. 요즘 다들 광고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스포티파이 정도 되는 플랫폼에서 역성장이라니 이건 좀 심각한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보고서 첫 페이지만 보면 이거 위험한데? 싶으실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그 숫자만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착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착시 효과요? 이 4% 감소는 유로화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의 숫자예요. 아시다시피 환율은 계속 변하잖아요. 이런 환율 변동 효과를 싹 걷어내고 동일한 환율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4% 성장했습니다. 아, 환율 때문에 생긴 착시였다. 그래서 4% 성장이면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하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수익성, 즉 총이익률입니다. 그로스 마진이요. 총이익률이요? 네, 스포티파이가 광고 사업으로 100원을 벌면
예전에는 얼마를 남겼고 지금은 얼마를 남기는지를 보는 거죠. 작년 4분기 광고 사업의 총 이익률이 몇 %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15% 정도 됐을까요? 광고 사업이 이익률이 박하다고 들었는데 19.5%였습니다. 19.5%요? 네, 이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와,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 성장률보다 사업의 체질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건강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의 총액은 그냥저냥 늘었는데 그 돈에서 스포티파이가 실제로 가져가는 이익의 비율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배에 큰 구멍을 막는 데 성공한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동안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팟캐스트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투자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작비나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이 이익률 급등은 스포티파이가 드디어 팟캐스트로 돈 버는 법을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확보한 이익으로 더 많은 독점 팟캐스트를 사오거나 여러분이 쓰시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여러분의 구독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와, 광고 매출 감소라는 숫자 뒤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군요. 그렇죠. 결국 스포티파이 전체의 재무 상태도 아주 좋아졌겠네요. 네, 광고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전체 총 이익률을 33.1%라는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어요. 사상 최고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이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수한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이 29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어요. 4조 원이요? 네,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95억 유로에 달하니까 이제 재무적으로는 누구도 무시 못할 현금 부자가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성이라는 첫 번째 사냥감은 확실히 잡은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돈은 결국 사용자들이 내는 구독료나 광고 시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7억 5,100만 명.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궁금하죠. 설마 아직도 북미나 유럽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닐 테고요. 정확해요. 지도를 펼쳐보면 스포티파이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분기 신규 사용자 증가분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요. 기타 세계, 그러니까 Rest of World라고 불리는 지역이 37%로 가장 커요. 37%나요? 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이 포함되죠. 그 다음이 21%를 차지한 라틴 아메리카고요. 전통적인 시장인 유럽은 26%, 북미는 16%에 불과해요. 아, 이제 성장의 엔진은 완전히 신흥시장으로 옮겨간 거죠. 저도 SNS에서 동남아나 남미 친구들이 자기 랩트 결과를 올리는 걸 봤는데 이제 정말 전 세계인의 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체감상으로도 그렇죠. 이런 성장을 이끈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세 가지를 핵심 요인으로 꼽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바로 그 랩트 캠페인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 무려 3억 명 이상이 참여해서 자기 음악 취향을 공유하고 즐겼다고 해요. 3억 명이요? 와. 둘째는 성공적인 연말 프로모션 캠페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무료 모바일 서비스의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개선한 거예요. 아.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분기 신기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좋은 컨텐츠와 영리한 마케팅, 그리고 쓰기 편한 서비스라는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네요. 네, 기본기가 탄탄했던 거죠. 자, 그럼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모은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붙잡아둘 계획인지 미래 전략을 좀 들여다보죠. 우리가 앱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겠죠. 네, 최근에 추가된 기능들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그리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AI 기반의 프롬프트 플레이리스트 기능이에요. 그거 저도 써봤어요. 써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냥 재미로 인디 R&B랑 클래식 K-팝을 번갈아 틀어줘라고 써봤는데 정말 꽤 그럴듯한 목록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신기한 장난감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직접 제어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알고리즘을 제어한다. 네. 예전에는 스포티파이가 추천해주는 걸 수동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나만의 방송곡을 만드는 거죠.
사용자의 취약을 더 깊게 파고들고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주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DJ가 되는 느낌이군요. 또 다른 움직임은 없나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보는 음악으로의 확장. 보는 음악이요? 네, 바로 뮤직비디오예요. 이미 111개 국가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했죠. 아, 유튜브랑 정면으로 붙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튜브가 장악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인데 오디오 경험을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디오북입니다. 최근 북유럽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오디오를 위한 단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을 차근차근 실현하고 있어요. AI 플레이리스트, 뮤직비디오, 오디오북. 이 세 가지가 스포티파이의 미래를 이끌 삼총사군요. 네, 이것들을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 전략이 명확해져요. AI 플레이리스트나 뮤직비디오는 기존 프리미엄 구독의 가치를 높여서 여러분을 꽉 붙잡아 두려는 일종의 록인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네, 그리고 오디오북은 음악과 팟캐스트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시도죠. 결국 이 모든 혁신은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의 과실은 다시 창작자 생태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2025년에 스포티파이가 음악 산업에 지급한 돈이 무려 110억 달러, 역대 최대 금액이었어요. 110억 달러. 네, 그리고 앱 내에 라이브 이벤트 피드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콘서트 티켓을 팔도록 도왔고요. 와,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죠.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스포티파이는 과연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 마침내 방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기록적인 사용자 증가로 2025년을 화려하게 마감했고 겉보기엔 주춤했던 광고 매출 뒤에는 팟캐스트 수익화라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고요. 맞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북미를 넘어 전 세계로 향하고 있고 AI, 비디오, 오디오북이라는 새로운 무기들로 여러분을 계속 플랫폼에 머물게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 역시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스포티파이는 작년에 음악 산업의 역대 최대 금액인 11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 AI가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사용자들이 시청하는 뮤직비디오, 그리고 작가들이 낭독하는 오디오북으로 그 영역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음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플랫폼에서 가치의 정의는 어떻게 바뀔까요? 미래에 지급될 110억 달러도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주로 음악가들에게 분배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스포티파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보상받는 창작자의 유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